드디어 내일 1심 판결이 있는 날이네. 이미 정해진 틀에서 진행되는 재판인 걸 알기에 결과가 좋지 않을 거란 걸 아빠를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겠지.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는 아빠지만 어떻게 괜찮기만 하겠어? 내가 감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아빠 이거 단 하나만 명심해. 아빠 곁에는 우리 가족들과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있고 언제까지나 아빠를 응원하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말이야. 아빠는 지금 21세기 큰 역사적인 사실을 직접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아빠 30년 뒤에 역사책을 보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누가 옳았는지는 후세대가 판단할 거야. 지금 이 어려운 길을 아빠가 많이 힘들지 않게 걸어갔으면 좋겠어. 아빠 난 믿어. 아빠가 반드시 다시 빛날 거란 걸. 다시 군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더 멋진 내 아빠가 될 거란 사실은 변하지 않아. 아빠 정말 사랑해. 오늘따라 아빠와 함께 드라이브하면서 수다 떨거나 우리 가족 다 같이 여행 가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날이 다시 오겠지? 우리 그때 최선을 다하자. 나는 나의 자리에서, 아빠는 아빠의 자리에서 먼 훗날 다시 아빠랑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싶네. 아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현역 군인 45만 명에게도 그러면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야지. 위에 상관이 명령하는데 부하가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건 군사 반란이고 군 지휘체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상관의 명령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한 김현태 단장님과 참군인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잘못된 정치적 재판이자 정치적 보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으로 오늘 유죄 선고받은 김현태 단장 비롯한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군사 반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의 45만 현역 군인 여러분, 오늘 재판부에 대해서 절대로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재판부의 재판 선고가 정당하다면 당장 내일부터 대한민국 45만 군인들은 상관 명령이 있으면은 언제나 그 명령을 거부해도 된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더불어 묻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 77조를 찾아보면 됩니다. 헌법 77조에 나오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권으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쟁 또는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적 혼란 상황이 있을 때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12월 3일은 또 사변에 준하는 그런 내용도 사변도 아니었고 다만 그 정도 혼란 상황이었느냐 아니냐는 대통령의 판단 권한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 하는 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저녁 당장 이재명이가 대통령이라 치면 이재명이가 오늘 저녁에 당장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내란입니까? 이재명이 선포하면 내란입니까? 반발 답변해 보십시오. 네, 이재명이 오늘 밤 선포하는 비상계엄도 역시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대통령의 고유한 판단, 고도의 통치권 행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른 것으로 계엄은 정당한 것입니다. 내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내란죄 규정은 형법 87조 규정을 찾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형법 87조 규정에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헌 문란, 헌법을 문란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국헌 문란이 있었다면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2시간 만에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었습니까? 전혀 방해받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된 지 단 2시간 만에
국회의원들은 정상적인 헌법에 따라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 헌법에 따라서 6시간 만에 헌법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따라서 국헌문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형법 87조 내란죄 규정 국헌문란 목적 폭동이라 했습니다. 폭동이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부상자가 발생하는 게 폭동 아닙니까? 그런데 단 한 명의 부상자가 있었습니까? 사망자 있었습니까? 말이 안 되죠. 폭동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형법 87조 규정에 의해서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한 지 이틀 지나자마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수많은 언론들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말대로 국민들께 전달하죠.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그런 보도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은 정당한 것은 헌법 77조 대통령 규정이고 내란죄가 되냐 안 되냐는 형법 87조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따라서 계엄은 정당했고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는 것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고 내란이 될 수 없지만은 내란이 되도록 만든 세력이 덮어씌운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그 앵무새처럼 따라서 받아쓰기 한 언론 보도한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도한 언론 때문에 전 국민들께 이렇게 잘못 알려져서 진실이 가려지고 거짓이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2030 청년들께 이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이재명이 선포하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하든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권입니다.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런 거짓이 판치는 1+1은 2, 1+1은 2라는 너무나 단순한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1+1은 6이라는 것이 목소리가 더 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 거짓이 진실을 듣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저는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고 묻겠습니다. 2030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짓에 선동되고 거짓으로 그냥 넘어가기를 원합니까?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걸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든 아니든 간에 진실을 알고 싶다. 나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분들은 무엇을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 2030 청년들은 저는 분명히 2030 청년들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을 알고자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따라서 통치권자와 상관의 명령을 따른 군인들은 당연히 무죄입니다. 모든 군인들은 무죄 아닙니까?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거꾸로 군사 반란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45만 현역 군인들과 군대 갔다 온 남자라면 너무나 당연함이기도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란과 내란 중요인무 총사대로 덮어씌워서 유죄를 선고한다는 것은 모두 거짓. 바로 이것은 정치적인 보복이자 체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을 선포하고 그 명령을 따랐던 군인들, 이들 자유민주주의 수호 체제를 고수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그 가짜 언론들은 이 세력들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내란이 아닌데 내란이라고 덮어씌우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박해 보십시오. 지난해 8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씀 그대로 옮기면 영어로 레볼루션,
오와 퍼지라고 했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공산주의 세력의 혁명, 그로 인한 숙청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다. 정확한 평가라고 저는 봅니다. 즉 친중, 친북, 반미, 좌파, 이재명 세력들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바로 친미, 자유민주 수호 세력,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민주 수호 세력을 몰아내고 숙청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오늘 역시 김현태 단장님이 유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 역시 정치적 보복이고 바로 우리 쪽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권력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지금 법을 가장해서 마구잡이로 감옥 집어넣고 유죄 선고하고 바로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란 전담 오창섭 재판부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들 앵무새와 같이 편들고 있는 언론까지 모두가 그쪽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 그 가짜 언론들이 비상기업 내란이라 선동한 이런 세력들을 그들을 몰아내고 권력을 되찾을 때만이 이것이 바로잡아질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이재명 현재 재판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5개 재판, 12개 혐의로 5개 재판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미 3심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선 직전 5월 1일 날 대법원에서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다라고 해서 고등법으로 파기 환송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고등법원에서는 그 재판을 중단시켜 놨습니다. 2030 청년 여러분, 되묻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또한 2018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말 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민주공화국에서 재판받지 않는 대통령이 어디냐? 재판받으라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그 말 그대로 이재명 재판받아야 되죠.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이재명이 재판받지 않아야 될 법적 규정을 가져오십시오. 있습니까? 없지요. 이재명 입으로도 말했죠. 대통령도 재판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재명이 재판받아야 될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당연히 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정을 중시하는 우리 2030 청년 여러분, 이재명 재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재판받고 있고 김현태 단장님도 재판받고 있는데 왜 이재명은 재판을 안 받습니까? 이건 공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서 이재명도 중단된 재판 재개하고 재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혹자는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모두 다 검찰이 조작해서 기소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하던데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무죄를 선고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공정을 중시하는 2030 청년 여러분, 아까 여론조사 결과 20대는 이재명에 대해서 70%, 20대, 30대 청년의 70%가 이재명을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재판받지 않는 이재명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법을 혼자서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 그리고 김대웅 고등법원장님, 이재명 재판받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반드시 그것은 책무 아닙니까? 대법원장으로서, 고등법원장으로서 재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